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0월 스페인 국왕이 에이펙 경주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난방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나라가 난방을 얼마나 알겠냐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호텔에 체크인한 국왕이 신발을 벗고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멈췄죠. 각국 정상들이 모인 테이블에서 스페인 국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유럽이 600년 동안 자랑하던 난방 시스템, 한국 온돌 앞에서 의미가 없더라고요. 옆에 앉은 독일 총리와 프랑스 대통령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단 2박 3일. 그 짧은 시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를로스 로드리게스입니다. 스페인 왕실에서 25년째 근무하고 있는 수행 비서입니다. 펠리페 6세 국왕님을 모시는 게 제주된 업무죠. 해외 순방이 있을 때마다 동행하며 일정 관리부터 숙소 점검까지 모든 것을 챙깁니다. 왕실 수행원이라는 직책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단순히 옆에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국왕님이 불편함 없이 일정을 소화하실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미리 준비해야 하거든요. 특히 숙소는 철저하게 점검합니다. 온도, 습도, 침구 상태까지 하나하나 확인하는 게 저의 일이었습니다. 스페인 왕실은 6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축적된 생활 방식과 기준이 있죠. 난방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드리드 왕궁의 라디에이터 난방은 유럽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해왔어요. 겨울철에도 궁전 전체가 고르게 따뜻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평생을 보내신 국왕님이다 보니 해외 호텔들은 늘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럽 호텔들은 그나마 괜찮았어요. 난방 방식이 비슷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대륙은 달랐습니다. 아시아 호텔들은 특히 난방이 약한 편이었죠. 에이펙 경주 정상회의 초청장을 받았을 때 솔직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경제 발전이 빠르고 IT 기술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난방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출발 전 회의에서 왕실 건축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기후 조건을 확인했죠. 한국은 10월 말이면 상당히 춥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한국이 따뜻한 나라라는 선입견 때문인지 난방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준비물을 챙기면서 포터블 전기 히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거였어요. 국왕님이 추위에 떠시면 안 되니까요. 여벌 담요도 2장 챙겼습니다. 스페인 왕실에서 사용하시던 것과 비슷한 두께의 제품이었죠. 인터넷으로 한국 난방 시스템을 검색해봤습니다. 온돌이라는 단어가 나오더군요. 바닥 난방 방식이라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고구려 시대부터 사용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전통 방식이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현대 호텔에서 그게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의문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한국 주택의 90% 이상이 온돌을 사용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그 정도면 국민 대부분이 그 방식에 익숙하다는 얘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대중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우수한 건 아니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공항 시설은 확실히 현대적이었어요. 동선도 효율적이고 직원들의 응대도 전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이 좋다고 해서 호텔까지 좋으리란 보장은 없죠. 고속열차 KTX를 탔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린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타보니 정말 빨랐습니다. 흔들림도 거의 없었어요.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기차 안이 매우 따뜻했어요. 바깥 기온은 영하 근처인데 실내는 쾌적했습니다. 난방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였죠. 라디에이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열이 나오는지 찾아봤지만 명확하게 보이지 않더군요. 2시간쯤 달려서 경주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사 건물도 현대적이면서 한국적인 미를 담고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힐튼 경주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기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경주는 천년 고도라고 하더군요. 신라의 수도였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어두워진 뒤였습니다. 건물 외관을 보니 국제적인 체인 호텔답게 깔끔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걱정이 있었습니다. 외관이 좋다고 해서 난방까지 완벽하란 법은 없으니까요. 체크인을 마치고 국왕님을 15층 스위트룸으로 안내했습니다. 제 객실은 바로 옆방이었어요. 국왕님 방에 먼저 들어가 환경을 점검했습니다. 넓은 거실과 침실, 그리고 큰 창문으로 경주 시내가 한눈에 보이더군요.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역시 난방이었습니다. 벽을 살펴봤어요. 라디에이터가 없었습니다. 에어컨을 확인했죠. 난방 모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방 안이 따뜻했어요. 어디서 열이 나오는 건지 한참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신발을 벗게 됐습니다. 바닥을 확인하려고 쪼그려 앉았다가 양말 신은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죠. 분명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햇볕 때문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해는 이미 진 지 오래였습니다. 다른 곳도 만져봤습니다. 거실 바닥, 침실 바닥, 심지어 화장실 바닥까지 전부 똑같이 따뜻하더군요. 이게 바로 온돌이구나 싶었습니다. 국왕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닥 난방이 작동 중인 것 같다고요. 국왕님도 신발을 벗고 직접 확인해 보셨어요. 놀라운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침대에 앉아보시고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짐을 풀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유럽 라디에이터는 벽에 붙어 있어서 금방 알 수 있는데 이건 어디에 열원이 있는지 보이질 않았어요.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물이 순환하는 소리,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국왕님이 침대에 누우셨습니다. 그런데 30분도 안 돼서 다시 일어나시더군요. 바닥을 계속 만져보셨어요. 침대 밑도 손을 넣어서 확인하셨습니다. 침대 아래 바닥도 똑같이 따뜻했던 겁니다. 저도 제 방으로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방 전체 바닥이 고르게 따뜻했습니다. 구석진 곳도 가구 밑도 어디 하나 차갑지 않더군요. 유럽 라디에이터는 창문 쪽은 따뜻하지만 반대편은 좀 서늘한 편인데 여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밤에 잠을 청했습니다. 평소에는 해외 출장 첫날 밤에 잘 못 자는 편이에요. 환경이 바뀌면 적응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침대가 아래에서부터 따뜻했어요. 발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시원하고 발은 따뜻한 상태였죠. 의학 공부를 조금 했던 터라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적인 수면 환경은 머리 쪽이 서늘하고 발 쪽이 따뜻해야 한다는 거요. 혈액순환에 좋다고 배웠었죠. 그런데 온돌이 정확히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잠이 빨리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깊게 잤어요. 중간에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해외 출장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죠.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개운했습니다. 국왕님 방으로 갔습니다. 아침 일정을 확인하려고요. 국왕님도 표정이 밝으셨어요. 잠을 정말 잘 주무셨다고 하시더군요. 보통은 해외에서 첫날 밤을 설치시는데 이번엔 완전히 달랐다고 하셨습니다. 아침 식사 후 회의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오전 내내 각국 정상들과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하셨어요.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후 일정까지 소화하셨는데 평소보다 피곤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국왕님이 프런트에 전화를 거셨어요. 온돌방이 따로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침대 없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는 전통 방식의 방 말이에요. 있다고 하더군요. 다음 날 저녁부터 그 방으로 옮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어요. 국왕님이 바닥에서 주무신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국왕님은 확신에 차 있으셨습니다. 온도를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다고 하셨죠. 그날 밤도 역시 깊은 잠을 잤습니다. 온돌의 따뜻함이 몸 전체를 감싸는 느낌이었어요. 공기도 건조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난방은 공기가 건조해서 아침에 목이 마르고 피부가 당기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국왕님이 호텔 시설을 둘러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난방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해 하셨어요. 프런트에 요청했더니 시설 담당 팀장이 직접 안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박철민이라는 분이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30년 넘게 호텔 시설 관리를 해왔다고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정중하면서도 전문가다운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지하 보일러실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니 넓은 공간이 나왔어요. 최신 설비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깨끗했어요. 보일러실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돈되어 있더군요. 큰 보일러 3대가 보였습니다. 박 팀장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 보일러들이 호텔 전체 온도를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한 대는 예비용이고 평소에는 2대만 가동된다더군요. 에너지 효율을 물어봤습니다. 95%라고 답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유럽 라디에이터 시스템은 70% 정도인데 25%나 더 높다는 얘기였으니까요. 게다가 열회수 시스템까지 있어서 버려지는 열도 재활용한다고 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호텔 각 층의 온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15개 층 전부 섭씨 22도에서 23도 사이로 유지되고 있더군요. 각 층마다 개별 조절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벽에 큰 도면이 걸려 있었습니다. 호텔 전체 배관도였어요. 객실마다 개별 배관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박 팀장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각 방마다 독립적인 배관 시스템이 있어서 손님이 원하는 대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배관 길이를 물었습니다. 전체 약 50km라고 하더군요. 믿기지 않았어요. 호텔 하나에 50km나 되는 배관이 깔려 있다는 게요. 객실 200개와 복도, 로비, 레스토랑까지 전부 온돌이라고 했습니다. 로비도 온돌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어요. 손님들이 슬리퍼 신고 걸어 다녀도 따뜻하도록 바닥 전체에 난방이 된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확인해 보니 로비 바닥도 은은하게 따뜻했습니다.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전체 점검을 하고 1년에 한 번 배관 청소를 한다더군요.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안정적이라서요. 비용이 궁금했습니다. 작년 겨울 석 달간 난방비가 약 8천만 원이었다고 하더군요. 호텔 전체를 데우는데 그 정도라니 놀라웠어요. 유럽이었다면 최소 1억 5천만 원은 들었을 겁니다. 벽 한쪽을 열어서 실제 배관 구조를 보여줬습니다. 바닥 밑에 촘촘하게 파이프가 깔려 있더군요. 간격이 15cm라고 했습니다. 왜 그 간격이냐고 물으니 열이 고르게 퍼지는 최적 거리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과학적으로 계산된 거라고 했어요. 너무 좁으면 에너지가 낭비되고 너무 넓으면 온도가 고르지 않다더군요. 5천년 전통의 경험과 현대공학이 만나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말하더군요. 국왕님이 여러 질문을 하셨습니다. 온돌과 라디에이터의 차이점, 설치 비용, 수명, 안전성. 박 팀장은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변해줬어요.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보일러실을 나오면서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유럽 난방이 최고라고 믿었는데 한국 온돌은 차원이 달랐어요. 효율성, 쾌적함, 안전성 모든 면에서 앞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국왕님은 약속대로 온돌방으로 옮기셨습니다. 12층 방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구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침대가 없었어요. 대신 넓은 바닥 공간이 있었고 한쪽에 이불과 베개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좌탁과 방석도 보였습니다. 창가에는 소파가 있었어요. 전통 한옥의 느낌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듯한 공간이었죠. 국왕님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셨습니다. 바닥에 손을 대보시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제 침대방보다 따뜻함이 더 직접적으로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바닥에 그대로 앉으셨어요. 왕실에서는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죠. 등을 대고 누워보셨습니다. 바닥이 딱딱하지 않았어요. 장판 아래 약간의 쿠션감이 있었습니다. 국왕님이 눈을 감으시더니 한참 그대로 계셨어요.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저도 제 방으로 가서 바닥에 앉아봤습니다. 정말 신기한 느낌이었어요. 엉덩이부터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등을 대고 누워보니 온몸이 바닥에 닿으면서 전신이 고르게 따뜻해지더군요. 침대는 몸의 일부분만 지지하지만 온돌은 전신을 받쳐줬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혈액순환에 정말 좋을 것 같았어요. 특히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9시쯤 국왕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왕비님이셨어요. 스페인은 오후 2시였을 겁니다. 국왕님이 영상통화로 연결하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왕비님이 표정을 보시고는 뭔가 다르다고 하셨답니다. 얼굴이 편안해 보인다고요. 국왕님이 웃으시며 한국 온돌 이야기를 하셨어요. 바닥이 따뜻해서 잠을 정말 잘 잤다고, 오늘은 아예 바닥에서 자보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왕비님이 놀라셨어요. 바닥에서 주무신다고요? 침대가 불편하냐고 물으셨습니다. 국왕님이 아니라며 온도를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어서라고 설명하셨죠. 통화 내용 중에 국왕님의 관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왕님은 10년 전부터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특히 추운 날이나 긴 일정 후에는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는 무릎이 한결 나아졌다고 하셨어요. 왕비님이 정말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국왕님이 일어나서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시며 보여드렸어요. 평소라면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했을 텐데 지금은 부드럽게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수행 주치의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분도 신기해하더군요. 온돌의 지속적인 온기가 관절 주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염증을 완화시킨 것 같다고 의학적 소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왕비님이 스페인에도 도입할 수 있냐고 물으셨답니다. 국왕님이 진지하게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왕궁 별관부터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면 어떻겠냐고요. 왕비님도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하셨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국왕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귀국하면 바로 한국 온돌 전문가를 초청하겠다고요. 스페인 건축 전문가들과 함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자고 하셨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국왕님은 온돌방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우셨어요. 저도 제 방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도 역시 깊은 잠을 잤어요. 온돌의 따뜻함이 주는 편안함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았습니다. 폐막식 다음 날이 만찬이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원탁 테이블 여러 개가 준비되어 있었고 국왕님은 독일 총리, 프랑스 대통령, 네덜란드 국왕과 같은 테이블에 앉으셨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습니다. 회의 내용, 양자 협력 방안 등 공식적인 이야기들이었어요. 저는 조금 떨어진 수행원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국왕님 테이블의 분위기는 볼 수 있었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왔을 때쯤 독일 총리가 국왕님께 뭔가 물었나 봅니다. 국왕님 표정이 달라지시더군요. 잠시 생각하시다가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나중에 들으니 숙소가 어땠냐는 질문이었답니다. 국왕님이 온돌 이야기를 꺼내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가볍게 시작하셨는데 점점 진지해지셨대요. 바닥 난방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얼마나 쾌적한지, 무릎 관절까지 좋아졌다는 이야기까지 하셨답니다. 테이블이 조용해졌다고 해요. 다들 국왕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답니다. 특히 유럽 정상들은 난방 시스템에 관심이 많았어요. 에너지 효율이 국가적 과제니까요. 프랑스 대통령이 질문했답니다. 유럽 라디에이터와 비교하면 어떠냐고요. 국왕님이 솔직하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비교가 안 된다고 온돌이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고 하셨대요. 네덜란드 국왕도 관심을 보였답니다. 자기도 온돌방에서 잤는데 정말 좋더라고 맞장구를 쳤다고 해요. 두 분이 온돌 예찬론을 펼치시니 다른 정상들도 궁금해하기 시작했답니다. 독일 총리가 구체적인 걸 물었답니다. 에너지 효율이 얼마나 되냐고요. 국왕님이 제가 알아본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95%라고 독일 시스템보다 20% 이상 높다고 하셨답니다. 옆 테이블 캐나다 총리도 관심을 보였답니다. 캐나다도 추운 나라인데 온돌을 검토해 볼 만하겠다고 했다더군요. 순식간에 만찬장 화제가 온돌로 옮겨갔습니다. 국왕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유럽이 600년 동안 자랑하던 난방 시스템인데 한국 온돌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고요. 5000년 전통의 지혜와 현대 기술이 만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셨답니다. 한국 대통령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셨나 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국왕님 테이블로 오셨어요. 감사 인사를 하셨답니다. 한국 전통 문화를 이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영광이라고요. 국왕님도 일어나셨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할 쪽은 자신이라고 하셨어요. 좁은 생각을 깨닫게 해줘서 고맙다고, 진정한 기술은 역사와 과학이 만날 때 나온다는 걸 배웠다고 말씀하셨답니다. 만찬장 분위기가 따뜻해졌습니다. 여러 나라 정상들이 온돌에 대해 질문했어요. 설치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기존 건물에도 적용 가능한지, 기술 이전은 가능한지.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 기술 협력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관심 있는 나라에는 전문가를 파견해서 자문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독일 총리가 즉석에서 제안했습니다. 내년 초에 한국 온돌 전문가들을 독일로 초청하고 싶다고요. 베를린 시범주택단지에 온돌을 설치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파리 시내 공공건물 리모델링 때 온돌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게 국가 과제라며 적극적이었습니다. 만찬이 끝날 때쯤 국왕님 주변에는 여러 나라 정상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온돌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했어요. 명함을 주고받으며 추후 협력을 약속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페인으로 돌아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시차 적응도 할 겸 하루 쉬고 나서 국왕님이 저를 집무실로 부르셨어요.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들어가니 국왕님이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마드리드의 늦가을 풍경이 보이더군요. 국왕님이 돌아서시며 말씀하셨어요. 카를로스, 내가 부끄럽네. 무슨 말씀이신지 여쭤봤습니다. 국왕님이 책상에 앉으시며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35년 동안 이 자리에 있으면서 참 많은 나라를 방문했다고요. 하지만 이번처럼 생각이 완전히 바뀐 적은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경주에서 느낀 것들을 다시 정리하고 계셨던 겁니다. 온돌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5000년을 이어온 삶의 지혜라고, 그걸 현대화시킨 한국인들의 노력이 대단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릎을 만지시더군요. 10년 동안 고생했던 관절염이 거짓말처럼 나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뻣뻣했던 게 이제는 없다고요. 단 이틀을 온돌에서 잤을 뿐인데 말입니다. 왕실 주치의를 불렀습니다. 국왕님의 무릎 상태를 정밀하게 검사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더군요. 주치의도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호전은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주치의가 설명했습니다. 온돌의 지속적인 온기가 관절 주변 혈액순환을 촉진시켰다고요. 그게 염증을 완화시킨 거라고 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근거가 있는 현상이라고 덧붙였어요. 국왕님이 결심하신 표정이었습니다. 이걸 스페인에 도입해야겠다고 하셨어요. 왕궁부터 시작하자고요.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확신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 왕실 회의가 열렸습니다. 건축 담당자와 시설 관리 책임자들이 모였어요. 저는 경주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준비했습니다. 보일러실, 배관 구조, 온돌방 내부. 하나하나 보여드렸습니다. 건축 담당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바닥 전체에 배관을 깐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어요. 유럽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으니까요. 라디에이터는 벽 한쪽에만 있으면 되는데 온돌은 바닥 전체를 활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닥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방 전체가 얼마나 균일하게 데워졌는지, 공기가 얼마나 쾌적했는지 말씀드렸어요. 라디에이터처럼 소리도 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왕님이 무릎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0년 동안 고생했던 관절염이 나아졌다고요. 주치의 검사 결과도 보여주셨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시설 관리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에너지 효율은 어떠냐고요? 제가 경주 호텔 시설팀장에게 들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95% 효율이라고,
우리 라디에이터보다 25%나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열회수 시스템도 설명했습니다. 버려지는 열까지 재활용한다고요. 그래서 같은 온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훨씬 적다고 했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렸어요. 호텔 전체를 데우는데 우리 예상보다 절반 정도만 든다고요. 건축 담당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그 정도라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더 들어도 장기적으로는 이득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국왕님이 지시하셨습니다. 한국 대사관을 통해 전문가 초청을 추진하라고요. 정식으로 기술 협력을 요청하자고 하셨습니다. 왕궁 별관 한 동을 선정해서 내년 초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국왕님이 저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이 일을 맡아달라고 하시더군요. 한국 측과 소통하고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으라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부담이 됐습니다. 저는 난방 전문가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국왕님이 말씀하셨어요. 자네가 직접 경험했잖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해야 제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스페인 왕실의 공식 요청이었어요. 온돌 전문가 파견과 기술 자문을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틀 만에 답변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일정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1월에 한국 전문가팀이 마드리드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왕궁을 둘러보고 현장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 작업에 들어가는 계획이었습니다. 왕실 내부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국왕님이 한국식 난방을 도입한다는 이야기였어요.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복도에서 만나면 물어왔어요. 바닥 난방이 정말 그렇게 좋으냐고요. 저는 그때마다 경주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바닥을 만졌을 때의 놀라움, 깊은 잠을 잤던 그날 밤 보일러실에서 본 첨단 시스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왕비님도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국왕님과 영상통화로 온돌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직접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셨어요. 제가 왕비님께 따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진들을 보여드리며 설명했습니다. 온돌방의 구조, 보일러 시스템, 배관 방식. 왕비님이 특히 관심을 보이신 건 건강 효과였어요. 국왕님의 무릎이 좋아진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하셨습니다. 왕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왕실 가족 중에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많다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특히 겨울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온돌이 도움이 된다면 정말 좋겠다고 하셨어요. 며칠 후 스페인 언론에 기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왕실 출입 기자들이 온돌 도입 계획을 포착한 거예요. 처음엔 작은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졌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높았던 겁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스페인 최대 일간지 엘파이스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국왕님의 온돌 경험에 대해 심층 기사를 쓰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왕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왕실 집무실에서 인터뷰가 진행됐어요. 기자는 중견 기자였습니다. 20년 넘게 왕실을 취재해온 베테랑이었죠. 저도 배석했습니다. 기자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경주에서 온돌을 처음 경험하셨을 때 어떠셨냐고요? 국왕님이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솔직히 당황했다고요. 바닥이 따뜻하다는 게 이해가 안 됐다고 하셨습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아래에서 열이 올라오는 게 신기했다고 하셨어요. 유럽 라디에이터는 위에서 열이 내려오는 느낌인데 온돌은 정반대였다고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금방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유럽 난방과 비교하면 어떠냐고요? 국왕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답하셨어요. 비교가 안 된다고 온돌이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25%나 높다고요. 같은 온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절반 이하라고 하셨습니다. 환경적으로도 훨씬 낫다고 덧붙이셨어요. 쾌적함도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라디에이터는 공기를 건조하게 만드는데 온돌은 적정 습도를 유지한다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마르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기자가 관절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말 나아지셨냐고요? 국왕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10년 동안 고생했는데 단 이틀 만에 차이를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주치의 검사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염증 수치가 현저히 낮아진 그래프였어요. 기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정말 온돌 때문이냐고 물었습니다. 국왕님이 답하셨습니다. 주치의 소견으로는 그렇다고요. 지속적인 온기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염증을 완화시켰다고 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다고 하셨어요. 기자가 본질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제야 온돌에 주목하게 되었냐고요. 유럽이 수백 년 동안 난방 기술을 발전시켜 왔는데 동양의 방식을 배운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국왕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답하셨습니다. 편견 때문이었다고요. 유럽이 최고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경주에 가기 전까지는 한국 난방을 무시했다고 고백하셨어요. 따뜻한 나라가 난방을 얼마나 알겠냐는 생각이었다고요. 하지만 직접 경험하고 나니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5천년 전통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온도를 발전시켜 왔다고요. 추위를 이겨내며 터득한 삶의 기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현대 과학과 결합해서 완성시켰다고 덧붙이셨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냐고요. 국왕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경주 만찬에서 여러 정상들에게 온돌 이야기를 했다고요. 독일 총리, 프랑스 대통령, 네덜란드 국왕 모두 관심을 보였다고 하셨습니다. 다들 에너지 효율에 주목했다고요.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시대에 온돌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스페인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냐고요. 국왕님이 카메라를 똑바로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우리 것만 고집하면 발전할 수 없다고요. 좋은 건 어디서 왔든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온돌이 그 좋은 예라고 하셨어요. 5천년 역사를 가진 기술인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고요. 이제라도 배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기자가 감사 인사를 하고 나갔어요. 국왕님이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요. 스페인이 변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틀 후 기사가 일면에 실렸습니다. 대서특필이었어요. 국왕의 고백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부제는 5천년 한국 온돌이 유럽 600년 난방을 이겼다였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신문사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였어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이었어요. 국왕의 솔직함을 칭찬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SNS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온돌이라는 단어가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어요. 사람들이 온돌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관광청 홈페이지 접속자가 평소의 10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기사가 나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왕궁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합니다. 오늘 아침 국왕님 집무실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건축회사 대표들이었어요. 온돌 시공 계약을 따내고 싶다며 찾아온 겁니다. 비서실에서 하나하나 응대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왕실 건축 담당자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왕궁 별관 도면이었습니다. 어느 건물에 온돌을 먼저 설치할지 검토한 자료였습니다. 함께 도면을 펼쳤습니다. 별관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을 선정했어요. 300년 된 건물이었습니다. 바닥 구조를 보강하면 온돌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점심때 왕비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왕비님 집무실로 갔어요. 왕비님이 노트북을 보고 계셨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온돌 관련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왕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찾아보니 정말 신기하다고요. 바닥 전체가 난방이 된다는 게 놀랍다고 하셨습니다. 왕세녀들도 관심이 많다고 덧붙이셨어요. 특히 둘째 공주님이 적극적이라고 하셨습니다.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점을 좋아한다고요. 자신의 거처에도 온돌을 설치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오후에 왕실 주치의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국왕님의 무릎 상태를 일주일 간격으로 추적 관찰한 결과였어요. 그래프를 보니 염증 수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주치의가 설명했습니다. 경주에서 돌아온 이후 계속 호전되고 있다고요. 온돌의 효과가 일시적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관절 가동 범위도 넓어졌다고 덧붙였어요. 저녁 무렵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보일러 회사 담당자였어요. 스페인 지사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왕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민간 시장도 열릴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들을 봤습니다. 온돌 관련 기사가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각 신문마다 다른 각도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지는 새로운 시장 개척 가능성을, 과학지는 기술적 우수성을 다뤘습니다. 왕궁 게시판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온돌 이야기가 화제였어요. 언제 설치되냐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다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국왕님을 뵈러 갔습니다. 집무실에서 서류를 보고 계셨어요. 한국에서 보내온 온돌 기술 자료였습니다. 꼼꼼하게 읽고 계셨습니다. 국왕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과학적이라고요. 배관 간격, 온도 조절, 열효율. 모든 게 계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5,000년 경험이 데이터로 축적된 거라고 감탄하셨어요. 창밖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왕궁에도 온돌이 설치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때가 기대된다고 하셨습니다.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었어요. 한국 전문가팀 일정 조율, 공사 예산 산정, 시공업체 선정. 앞으로 몇 달간 바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국왕님의 무릎이 좋아진 걸 보면서 확신이 생겼어요. 온돌이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는 것을요. 이걸 스페인에 제대로 소개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마드리드 시내가 보였습니다. 저 수많은 가정들이 언젠가 온돌의 따뜻함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뿌듯했어요. 경주에서 처음 온돌방 바닥을 만졌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놀라움이 지금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에 감사했습니다. 5,000년 지혜를 나눠줘서요. 그 따뜻함이 이제 유럽으로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스페인 국왕이 경주 온돌에 반한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